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설물 관리를 연구하는 김종건TV의 김종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렌츠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렌츠의 법칙을 알아보기 위해서 사실 전압계를 준비를 하면 좋은데요. 현장의 여건상 이 전압계를 지금 이게 메가 테스트로 대신하겠습니다. 메가옴이 아닌 V라는 표시에 전압계를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전압계는 페라데이 법칙과 렌츠의 법칙에서 유도 기전력 또는 유기 기전력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유도 기전력이나 유기 기전력을 전압을 체크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코일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 코일은 하나를 권수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권수가 많을수록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페라데이 법칙의 유도 기전력이 커지더라. 유도 기전력 E는 마이너스 N의 dt분의 d파이더라. 그래서 유도 기전력은 dt, 시간의 변화율에 반비례하고 그 다음에 N, 이 권수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생기는 파이죠. 파이 웨버, d파이 아무래도 변하죠, 그죠? 이 자석을 여기에 쇠교시키면 이 안에, 그죠? 이 안에 자속이 생기죠. 이 자속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페라데이 법칙의 유도 기전력이 커지더라. 그래서 요것이 코일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임의로 좀 만들었는데요. 이 코일에 생기는 자기력선이라고 봐주세요. 요 부분 이쁘게는 안 만들었습니다만은 이게 자기력선이고 요게 코일이다. 그죠? 그 다음에 영구 자석을 제가 들고 나왔죠. 이 영구 자석의 자기장이 이렇게 N극에서 출발해서 S극으로 나옵니다. 자,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께서는 요 부분에, 그죠? 이 영구 자석의 이 자기력선에 화살표가 없어도 보이지 않는 가시적인 선이 존재하더라. 그래서 그 가시적인 선, 자기력선은 N극에서 출발을 해서 S극으로 가더라. 어떤 식으로 가냐면요. 우리 수박이죠, 수박이 이렇게 생겼으면, 그죠? 이 수박에 띠가 있죠. 아주 균일한 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력선은 교차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이 자기력선은 교차라는 것은 이렇게 가다가 옆 차선으로 넘어가지 않더라.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장이죠, 그죠? 자장이라는 게 있고 자기력선이 있고 그 다음에 자속이라는 게 있죠. 자기력선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영구 자석에서 N극과 S극으로 가는 서로 교차하지 않는, 그죠? 요 부분이 자기력선입니다. 그 다음에 자속은 무엇이냐? 이런 자기력선, 지금 4개지만 사실 엄청나게 많은 자기력선이 위에도 있어요. 옆으로도 가지만 위로도 갑니다. 옆으로도 가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도 갑니다. 밑으로도 자기력선이 있어요. 마치 수박처럼 이렇게 자기력선이 어디서? N극에서 출발해서 S극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력선이 존재를 하고요. 그 자기력선들의 묶음을 뭐라 한다? 자속이라 한다. 그래서 우리 자속은 기호는 파이, 그 다음에 단위는 웨버를 사용을 하더라. 그 다음에 자장은 무엇일까요? 자장은요, 이렇게 제가 이 영구 자석을 이렇게 땅에 놓았을 때 지금 요 부분이 있죠? 자기력선이 다발을 만들어서 자속이 되고요. 그 자속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 우리가 시장은 뭡니까? 시장은 우리가 물건을 살 수 있는 장소, 마당장이죠. 그런 것처럼 이 영구 자석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기력선의 한 다발, 두 다발, 다발을 자속이라 하고요. 이 자속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 우리가 물건을 살 수 있는 부분이 시장인 것처럼 이렇게 영구 자석에 있어서의 이 자속의 힘이 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공간, 자기장, 자계 또는 자장, 자기장 그래요.
얘네들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바로 자기장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나침판을 여기에 딱 놔두고, 그죠? 이 나침판이 움직이는 원리가 바로 자장이 영향을 미쳐서 그래요. 그래서 이 영향을 미치는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그랬죠. 자, 이렇게 움직이죠, 그죠? 이렇게 이 나침판이 움직이는 원리는, 그 힘의 근원은 바로 이 N극과 S극의 자기장이다. 그래서 자기장은 자기력선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다발인 자속의 묶음이 영향을 미치는 필더. 그래서 마그네틱 필더를 자기장이라고 그래요. 이런 연구 자석과, 그죠? 그 다음에 코일을 가지고 1831년도에 마이크 페르데이가 과연 그러면 여기에 자석을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고 연구를 하게 되고요. 그 연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페르데이 법칙이죠. 1838년에 연구 자석을 여기에 쇠교시켰을 때 어느 만큼의 크기의 유도 기전력이 발생을 하느냐는 누가 만들었어요? 페르데이가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 유도 기전력이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발견한 것은 렌츠입니다. 렌츠. 요거는 렌치, 그죠? 우리가 이걸 가지고 육각형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육각형의 볼트를 쪼을 수 있는 이 렌치라면 이 기전력의 방향을 발견한 사람은 렌츠다. 그래서 제가 33년 전에 공부를 할 때는 이 렌치를 상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렌치의 법칙이다. 렌치라고 하시면 안 돼요. 렌치의 법칙이다. 우리 전기 공식을 외울 때 사자성어나 아니면 연관되는 검색어를 이렇게 갖다 붙이면 굉장히 수월하죠.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항상 우리 학생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기 공부를 하고 그 전기 공부에서 수학과 기호와 그 다음에 공식이 중요하다면 그것을 외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머리에 그림을 그려라. 네, 만일 유도 기전력 스몰 e는 스몰 e는 권수 n 곱하기 dt분의 d파이다 이러면 그것 자체를 외우지 마세요. 그것 자체를 외우시지 말고 그 공식이 어떻게 해서 나왔을까? 자, n이라는 것은 넘버, 그죠? 넘버 1, 2, 3, 4, 5, 6, 7, 8 넘버의 n이니까 권수구나. 그 다음에 t는 타임이죠. 타임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요? 시간의 변화율이죠. d라는 것은 디플런티에이트입니다. 뭐냐면 미분이란 뜻이에요. 시간을 어떻게 했다? 시간을 짧게 잘랐다는 뜻입니다. 시간을 짧게 슬라이스 쳤다. 그래서 그 작은 그 순간을 미소라고 그래요. 그 미소 부분에 대한 변화율이 뭐냐면 시간의 변화율이고요. 결론적으로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자석이 이 코일과 쇠교하는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빨리 왔다 갔다 하느냐, 천천히 왔다 갔다 하느냐, 그것이 바로 시간의 변화율 dt죠. 그럼 d파이는 뭐냐? 이것이 연구 자석이 이 코일을 왔다 갔다 하면서 쇠교시켰을 때, 이 자기력선이 이 코일과 쇠교시켰을 때, 쇠교될 때, 여기에 발생되는 d파이, 요 안에 자속이 발생을 해요. 자, 그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페르데이 법칙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렌치의 법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일을 딱 이렇게 놓을게요. 코일을 놓고, 자, 이 코일 옆에다가 이게 뭡니까? 메가 테스트입니까? 아니죠. 오늘부터는 전압계입니다. 이 전압계에다가 제가 양단에 코일을 이렇게 연결을 할 겁니다.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전압계는 전압이 생겼다 하면 어떻게 된다? 이 바늘이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네, 올라갑니다. 오늘은 올라갑니까? 안 올라가죠. 그죠? 네. 물론 ACV가 있어요. 이 메가 테스트도 뭐 접지 저항을 체크하는 거지만 이 ACV 쪽으로 놓으면
ACV 쪽으로 놓으면 전압을 체크할 수 있지만 지금 여기에 생기는 것은 굉장히 미소, 엄청나게 작은 기전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움직이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오늘은 그냥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해 주십시오. 자, 두 개의 단자에 자, 여기에 전기만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야, 바늘이 올라가도록 되어 있죠. 어떻게? 형이상하학적으로, 그죠? 네.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자, 이것을 약간 이쪽으로 밀게요. 자, 이 코일의 양단에 제가 이제 이 전압을 잴 수 있도록 코일의 양단에 이렇게 걸었어요. 접점을 연결을 했습니다. 코일에 마술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 코일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네, 안에 안 열어봐서 모른다고요? 네, 이 코일 안에는 전자라는 게 들어있어요. 이 전자들이 여기에 바글바글 들어있는 거예요. 요 안에. 요 금속차 안에 전자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전자들이 평소에는 움직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야를 외부적인 어떤 요인이 없으면 이 전자들은 잠자고 있습니다. 안정을 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곳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면 이 전자들이 움직이게 되는데요. 이 전자들이 움직이는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패러데이가 발견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게 감아놓은 코일에 이런 영구자석이 가지고 있는 뭡니까? 영구자석이 가지고 있는 자기력선, 자속, 자기장을 이 코일과 교차시켰을 때, 쇄교시켰을 때 이렇게 쇄교되는 것처럼 보이는가요? 이렇게 쇄교시켰을 때 쇄교되는 순간에 이렇게 들어올 때는 그죠? 이게 영구자석이 들어올 때는 이 자기장이죠. 이 자기장이 어떻게 됩니까? 지 자신과 쇄교하기 때문에 쇄교하지 마. 나는 싫어. 이렇게 밀어내는 힘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 밀어내는 힘이 바로 요렇게 발생이 돼요. 화면에 잘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요렇게 야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들어오지 마라고 하는 이 코일에서 자기력선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이 자기력선에 의해서 야가 들어오는데 약간 힘이 들죠.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 자전거 탈 때 자전거 앞바퀴에 발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발전기를 손으로 탁 눌리면 바퀴와 함께 맞물려서 이게 만약 자전거에 바퀴면 여기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가면서 발전을 일으켜서 랜턴을 비춰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전거가 그냥 갈 때는 수월했는데 이 발전기를 여기 동작을 시켜서 가동을 시키면 자전거가 좀 안 나갔어요. 그 안 나가는 원리가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이 안에 자전거 발전기 안에는 이 영구자석이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이 영구자석이 코일을 끊다 보니까 이 코일 안에 있는 자석이 발생한다고 그랬죠. 어떤 방향으로 생깁니까? 이 영구자석이 들어와서 코일을 쇄교시키는 자기장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방해하는 힘으로 뭐가 돼요? 이게 생기잖아요. 이 자기력선이 생겨요. 이 자기력선이 어떻게 생깁니까? 밀어내는 방향으로. 그래서 앙페르의 오른손의 법칙에 의해서 그죠? 우리가 오른손을 이렇게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들. 오른손을 펴보셔서 이렇게 엄지를 쥐어주면요, 요 부분이 자석의 방향, N극의 방향인 거예요. N극.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N극과 엄지손가락. 그러면 요 가마 쥔 부분이 있죠. 이 가마 쥔 부분이 전류가 흘러가는 방향입니다. 자, 그래서 이 코일에 N극이 이렇게 쇄교를 하면요. 쇄교를 하면 여기에 들어오지 마라고 하는 방향으로 뭐가 생겨요? 자기력선, 자장이 생기는 거죠. 그럼 이 자장이 이렇게 생기면 이 부분이 N극이니까 N극이 들어오는 것을 못 들어오게 하려면 이 부분이 뭐가 돼야 돼요? 요 부분이 N극이 돼야, 요 부분이 N극이 되고 요 뒷부분이 S극이 돼야 들어오지 마라고 밀어낼 수가 있느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들어오지 마라고 N극이 되려고 보니까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요렇게, 요 방향으로, 이 코일이, 그죠? 요 코일이 요런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요게 N극이 되니까, 요 부분이 N극이 되니까, 요렇게 밀어낸다는 얘기죠. 그죠? 들어오는 것을 방해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렌치의 법칙의 결론은 뭡니까? 이 영구 자석이 들어오면서 이 코일과 쇠교하는 것은 이 자기력선들이 이 코일을 끊는 거예요. 이 코일의 방향을 끊으면 여기서 전기가 발생이 되고, 자기력선이 발생이 되고, 이 자기력선은 이 영구자석이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는 요 자체가 바로 뭡니까? 렌치의 법칙이죠. 그래서 렌치의 법칙은 어떻게 보면 관성의 법칙입니까? 관성의 법칙입니다. 어떤 관성입니까? 이 코일 안에 있는 전자들이 외부적인 어떤 영향을 미쳤을 때, 이 외부적인 영향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이 자석이 와서 쇠교하는 거죠. 쇠교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러니까 왜 방해를 해요? 원래는 안정하고 싶은 거죠. 이 코일 안에 있는 전자들은 움직이지 않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앉으면 눕고 싶죠.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은 것처럼 요 안에 있는 전자들도 움직이지, 일하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관성이죠. 그래서 이 렌츠의 법칙은 어떻게 보면 관성의 법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론으로 들어가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영구 자석이 밀고 들어와서 코일과 이렇게 쇠교하게 되면 그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력선이 발생되고요. 이 자기력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N극이 밀고 들어왔으니까 이분이 N극이 돼야 방해를 하게 되죠. 그래야 렌치의 법칙이 맞잖아요. 그래서 방해하는 부분이 앙페르의 오른손의 법칙에 의해서 이 엄지손가락이 N극이더라. 그래서 이렇게 감아줘야 되겠죠. 코일을 이렇게 감아줘야 이 부분이 N극이 되잖아요. 이렇게 감아줬을 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력선이 생기면서, 그러면 이렇게 감아쥐었으니까 이렇게 전류가 흐르겠죠. 이렇게 흐르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르더라. 그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유도 기전력 한 번. 자, 다음에 이렇게 들어왔던 자석은 또 빠져나갑니다. 들어왔던 자석이 빠져나가면 들어와서 정지했다가 빠져나가겠죠. 그죠? 정지 안 하고 빠져나갈 수는 없잖아요. 아주 미소의 순간에 들어왔다가, 아무리 빨리 들어와도 빠져나갈 때는 순간적으로 섰다 나가기 때문에 서 있는 순간에는 기전력이 발생이 안 돼요. 그러면 서 있는 순간을 이 안에 있는 전자들이 뭐라고 인지를 하냐면요. 나는 쉬고 싶다. 움직이지 않고 싶다. 자, 그 상황이 되고요. 빠져나가는 순간 그 자체도 또 변하죠. 뭐가 변합니까? 자기장이 또 변하잖아요. 들어올 때도 가만히 있던 코일에 이 영구자석이 들어와서 안에 귀찮게 하는 거죠. 그것도 싫지만 또 순간 머물렀다가 나가는 것 자체도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싫어한다. 그래서 렌츠의 법칙이 또 성립이 되는 것이죠. 들어올 때도 성립이 되고 나갈 때도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번엔 붙잡아야 되겠죠. 나가지 마 하고 자기장이 방향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나가지 마. 잡아당기는 거죠. 그러면 이 N극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려는 것을 붙잡으려고 그러면 이 코일, 이 부분은 뭐가 생겨야 됩니까? 자기장이 N극과 S극에서 뭐가 생겨야 될까요? 그렇죠. S극이 생겨야 나가는 것을 붙잡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부분이 S극이 되려면 요리 갈 때는 요 부분이 N극이 돼야 요 부분이 S극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와 반대 현상으로 감아줘야 요 부분이 N극이 되겠죠. 그래서 감아지게 되면은 요렇게 전류가 흘러서 이번에는 아까는 이렇게 들어올 때는 전류가 이렇게 흘렀죠. 이렇게 여기에 전하게 흘렀는데 반대로 나가려고 할 때는 붙잡아야 되니까 요 부분이 S극이 되기 위해서는 앙페르의 오른손의 법칙에서 감아줘야 되니까, 그죠? 요렇게 되니까 요번에는 요렇게 자기장이 생기는 것이죠. 이쪽 바깥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
코일에 의한, 그죠? 이 코일에 의한 코일을 연구 자석이 쇠교시켰을 때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의 반대 방향으로, 그죠? 방해하는 방향으로 뭐가 생긴다? 이렇게 자기장이 어디에 생깁니까? 이 코일 안에. 이 코일 안에 이렇게 왔다 갔다 생기는 요 부분, 이 크기를 뭐냐고 그러냐면요. 파이라고 그런다. 그 다음에 자속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이 자속의 변화율, 자속을 파이라고 기호를 쓰고요. 그 다음에 단위는 웨버를 쓴다고 그랬어요.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렌츠의 법칙은 이런 코일에 잠자고 있는 이 전자를 이 연구 자석이 들어오면서 이 자기력선이 코일과 쇠교하면서 여기서 발생되는 자속이 반대 방향으로 힘을 내게 되더라. 그것이 바로 뭐냐면 렌츠의 법칙이고요. 다음에 이 코일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유도 기전력이 발생된다는 그 자체 힘만 얘기하는 것이 바로 페러데이 법칙이고요. 방향을 얘기한 것이 렌츠의 법칙이더라. 그래서 페러데이 법칙과 렌츠의 법칙이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공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여기서 발생되는 유도 기전력, 유기 기전력이라고 해도 돼요. 이 코일에 의해서 이 자석이 쇠교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만들어진 이 전압의 크기는 그 전압의 크기를 그죠? 이 일렉 모티브 파워라고 그래요. 그래서 스몰 e를 씁니다. 이 스몰 e 유도 기전력은 마이너스 n의 dt분의 d파이다. 그러면 dt는 무엇이냐? 이렇게 이 코일에 이 연구 자석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의 변화율이다. 시간의 변화율이 작으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시간의 변화율이 크다는 얘기는 천천히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빨리 왔다 갔다 해야 여기에 많은 자속이 생기니까 dt에는 반비례하고 그 공식 자체가 그 다음에 d파이라는 것은 이 연구 자석이 이 코일을 쇠교시켰을 때 이 안에 생긴 요거죠. 요거 반대방향 렌츠의 법칙에 생긴 이 자기력 선이 많이 움직일수록, 빨리 움직일수록 여기에 많은 자속이 생길수록 뭐가 크다? 유도 기전력이 크다. 자, 이렇게 해서 렌츠의 법칙과 그 다음에 페르데이 법칙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묶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만든 이유가 뭘까요? 자, 이것을 보십시오. 이게 지금 코일입니다. 제가 코일을 감아놨는데요. 결론적으로 이 코일에 이 연구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게 되면, 그죠? 넣었다 뺐다 하게 되면 요 양단에, 그죠? 양단의 코일, 이 코일의 양단에 전압이 유도되더라. 이것이 바로 발전기죠. 그죠? 이것이 바로 발전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코일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요. 뭐 전동기나 변압기나 발전기나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특히나 페르데이 법칙에서 중요한 것은 이런 전기적인 에너지를 기계적인 에너지로 만들 수 있는 모티브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기적인 에너지를 기계적인 에너지로 만든 것 중에 가장 현대에 와서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바로 전기 자동차죠. 전기 자동차의 원리는 그런 거죠. 전기를 가지고 코일에 전류를 통과하게 해서 그 전류가 자장을 만들어서 자장과 자장, 만일 여기에 전기를 연결해서 이쪽이 N극이 된다라면, 그죠? N극이 된다면 밀어낼 것이고요. 다음에 이 부분이 S극이 된다라면 갖다 붙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게 막 회전을 하는 거, 그것이 바로 전기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만들어서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동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것을 발견하는 게 페르데이의 큰 성과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에 페르데이 법칙에서 엄청나게 우리 전기 공부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전자 코일이죠. 이것이 여러분들 많이 보셨던 마그네틱 컨택트 전자 접촉기입니다. 이 전자 접촉기가 동작을 하는 원리도 렌츠의 법칙이고 페르데이 법칙입니다. 그래서 페르데이 법칙에서 우리가 실생활에 쓰고 있는 이 마그네틱 컨택트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그네틱 컨택트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생겨가지고요. 요 안에 코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코일에 양단에 전기를 연결하게 되면 이게 전자석이 돼요. 뭐 때문에? 페르데이 법칙 때문에 그렇죠. 여기 전기를 집어넣게 되면 여기에 유도 현상에 의해서 전자석이 되는 겁니다. 어느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전류가 흘러가면 이렇게 흘러가니까 여기가 N극이 되는 거죠. N극이 되면 이게 바로 철편이에요. 이 철편이 이렇게 여기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요 접점이 열리고 닫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접점이 열렸다 닫혔다. 뭐에 의해서? 요 코일의 전자석에 의해서. 그래서 이것을 자석은 자석인데 전기를 연결을 해서 만든 자석이라고 해서 전자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 페르데이 법칙은 우리 실생활에 여러모로 쓰이고 있다. 자, 이상으로 렌츠의 법칙과 페르데이 법칙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다음 편 동영상에 여러분들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정군 TV였습니다.